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제 속 느낌을 제가 저는 2월 10일부터 먹었거든요. 올해 2월 10일부터니까 어제가 7월 10일이니까 5개월 먹었죠. 바뀐 변화 과정 같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사실은 약 먹는 시간이 좀 돼가지고 좀 상태가 그래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이 정도 저는 아주 많이 살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연히 만났지만 파킨슨이라는 것을 제가 절망 속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우연히 만나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먹어봤는데 이게 저한테 큰 역할을 해가지고 저는 요즘은 이거 없이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한테도 권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것이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누가 먹어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다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하고 오래 장기 복용해도 그 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저는 파킨슨은 진행형이거든요. 진행형이라서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쭉 먹을 수 있으면 식품이라서 안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고 음식하고 혼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같고요. 제가 파킨슨병이라는 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르실 겁니다. 자기 본인하고 병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파킨슨병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어느 한 장기에 국한적으로 나빠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나빠진다는 거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약을 어디서 장기 복용함으로 인해서 체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운동력도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나이 먹은 노인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남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모든 것에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궁금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존재감도 많이 떨어지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한동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던 게 저희 딸내미가 한 명씩 있는데 애들이 너무 착해서 걔들한테 피해를 주는 엄마로는 그 역할은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힘을 냈을 때 이것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먹었을 때는 머릿속이 제가 파킨슨 병의 특징이 약 먹을 시간 약효가 떨어지면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도 상대방 대화가 저한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먹었어요. 어차피 성분을 보니까 식품이고 그동안에 전주에 유양원 그분하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먹었어요. 그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머릿속에 안개가 싹 가시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대화를 했는데 이걸 일주일만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먹었는데 제가 더 이상 해볼 건 다 해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못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제가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손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식을 못했었어요.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어느 순간 내가 움직이고 있네? 이게 뭐지?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뭐가 나를 움직이게 하지? 근데 제가 그동안에 먹고 있는 걸 제 일상을 제가 체킹을 해봤어요. 그때 유일하게 바뀐 거라고는 펩타이드를 먹은 거밖에 없다고요. 이게 먹어볼 가치가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먹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그전에 운전을 잘 못했었어요. 운전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약을 먹으면 졸음이 갑자기 쏟아지고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신호 바뀌는 것도 힘들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제초가면 스피드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잘 못하고 지난해에서 전주라는 곳이 한 40분, 50분 거리인데 차가 아주 없어요. 그래서 차를 움직이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제 생활 패턴이 그랬는데 근데 그런 전주를 한 번씩 가려면 오늘 가야 되나?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가? 내일 가야 되나? 내일 갈 수 있을까? 그러고 상대방 약속을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면 제가 일상생활에 맞출 수가 없고 또 제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제 리듬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더 힘들고 근데 버스는 탈수록 가능하면 안 타려고 하고 내가 내 차를 에어컨을 조절하면서 갈 수 있으면 그 버스 차를 타고 가는 게 좋은데 그 4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제가 많이 주저주저했고 많이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변경하면서 생활 리듬도 깨지고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잘 못하고 자꾸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일주일 정도 먹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깐만 제가 물 좀 먹을게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것은 용토마토 용토초랑 걸칼슘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용량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 맞게 제가 용량을 조절해서 먹느라고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제 마음은 내가 살기는 이 진핵신비라는 이 제품뿐이다. 펩타이드라는 이 성분이 나에게 왔다는 게 나한테는 그냥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또 내 삶의 주인공이 못 됐을 때 낙담하고 많이 뒤쳐져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펩타이드는 저한테 작은 기적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는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라고 한동안 원망도 해봤고 자책도 해봤고 포기도 해봤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저 혼자 힘들어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가 십상이었는데 지금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을 더듬긴 하지만 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상대방한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내가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남 앞에 나서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모임에도 빠지게 되고 어떤 내가 발표할 자리가 있으면 자꾸만 뒤로 가다 보니까 저 사람 저 이상하다고 왜 마음이 변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제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저 나름대로 속은 상하죠.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있으니까.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그때 일본 말도 누구 못지않게 잘했고 백화점에서 근무도 했었고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려면 일반 매장하고 달리 그 언어 구사를 쉽지 능수능란하게 하죠.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카운터에 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백화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마당판이라는 그런 설장구도 많이 찍고 다니고 거기 가서 공연도 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공연도 하고 많이 그랬어.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손가락이 타이핑이 안 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저 혼자 몰래 병원에 갔더니 저 파킨슨이라는 병을 받았어요. 저는 파킨슨에 대해서 타짜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다 보니
알아보니까 정말 성천병력 같은 그런 병이었지만, 그 어떻겠어요, 제가. 제가 병을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병을 선택할 자유는 저한테 없죠. 물론 질병 발병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발병된 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잠자는 것인가, 한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이들한테 그 짐덩어리만 될 것인가, 부모한테 근심덩어리만 될 것인가, 형제한테 무언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모습밖에 할 수 없을까요, 과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해보자. 일단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단순한 하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에게 삶의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금수저 아닌 금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 아침 제가 어저께 양자 파동기 경락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정말 제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소리가 질러지더라고요. 어떻게 내 감정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소리가 막 질러지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컨트롤 안 되게 그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저녁에 와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제가 보통 5시 정도 일어나는데 5시 반에 아침에 훈독기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5시 20분쯤 되니까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몸이 물에다 불을 던지면 물 파장이 천천히 밖으로 퍼져나가듯이 몸에서 중심에서 이 손끝 발끝으로 이렇게 미세한 전류가 흐르듯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전에 없던 경험이기 때문에 전에 땀은 많이 흘렸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제 제가 경락 마사지를 받을 때는 엉덩이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류는 그때보다는 약하지만 뭔가 계속 이렇게 내 몸에서 파장이 생기더라고요. 밖으로. 파장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눈이 아팠던 부위, 내가 평소에 힘들었던 부위에서 그게 좀 더 세게 느껴지고 그게 뭔가 내 몸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뭔 충격을 가해서 그 내부에서 생성된 그 힘이 어느 정도 힘을 키워서 자기 자성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라고 제가 집중해서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고 이 경험이 저한테 아주 소중합니다. 소중해서 이게 뭔가 저한테 신호탄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아라. 그런 신호탄이기도 하고 이렇게 내 몸이 살려고 발악을 하는데 나도 힘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도 해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좀 신안에서 종교 카페를 하는데요. 그동안 많이 못 들었는데 지금 오늘 와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느낌이 저를 시키고 가더라고요. 저 뭔지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사실 화장도 못 하는 얼굴인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그게 가장 리얼한 모습일 거고 아픈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아프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지만 아프지 않을 사람, 않을 자신 있는 사람도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병이 나한테 온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걸 헤쳐나가는 거 내가 보여주면 또 다른 나로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닥쳐올 시련이 나를 더 키워주는 성장의 어떤 발판으로 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저는 열심히 해보렵니다. 열심히 해보고요. 제가 좀 늦더라도 뜨거운기처럼 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도 쫓기지 않고 건강으로도 롤모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희망이 되고 한 사람의 길라잡이가 된다면 그래도 제가 의미 있는 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 회원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고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변사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 느낌 그대로 말을 했을 뿐이니까 이거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